안녕하세요. 구해줄 빌딩 A팀장 김지한입니다. 저희가 오늘은요 서울 외곽으로 좀 나왔어요. 그동안 외곽하면 여러 가지 사례로 보여드린 테마가 있었죠. 네, 좀 이렇게 방치돼 있고 공장, 창고, 가든들 이런 것들이 운영에 방향성을 잃어서 새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상황들을 가서 많이 상담들을 했어요. 베이커리 카페로도 하고 식당으로도 만들고 많은 성공 사례들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유사합니다. 바로 뒤편에 있는 건물인데요. 저 건물은 어떤 건물일까요? 신축으로 진행해서 내부 인테리어까지 마무리를 해서 베이커리 카페를 왕성하게 운영하고 계신 현장입니다. 일반 베이커리 카페가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좀 외곽에 베이커리 카페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경쟁 베이커리 카페가 워낙 많이 생기다 보니까 독특한 아이템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에는 그냥 카페가 아니고 수조, 어항 다채롭게 펼쳐진 또 그게 인테리어 요소가 되고 소위 말하는 물멍을 즐기시는 카페로 저희가 아이디어를 짜서 진행을 했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그동안 했었던 아쿠아 컨셉의 카페, 아쿠아 가든을 공사를 해서 오픈을 많이 해서 성공 사례가 많잖아요. 저희한테는 건축공사와 인테리어를 맡기셨고 아쿠아 가든 쪽에는 수조를 세팅하는 거를 맡기셔서 힘을 합쳐서 이렇게 완공된 현장입니다. 지금 규모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1층 100평, 2층 100평 합쳐서 총 200평 신축 건물입니다. 외관은 어떤 식으로 좀 디자인을 컨셉을 잡으신 걸까요? 외관의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요, 공사비 절감이었어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판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판넬류는 창고나 공장에 많이 소비가 됩니다. 이유가 뭐냐? 저렴하기 때문이에요. 비용 때문에 고급스럽고 비싼 마감재는 못 쓰지만 그렇다고 카페를 공장과 창고처럼 지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판넬이지만 사선으로 그리고 세로로 그리고 저 유리를 적당히 조합해서 저렴한 소재를 디자인스럽게 구현해내지 않았나.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가까이 가서 내부는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부로 들어왔는데 작은 아쿠아리움을 떠올리게 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떤 내부 포인트들을 좀 주셨을까요? 사실 대부분의 모든 카페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정 시간대에 손님들이 몰려요. 넓게 테이블 배치를 하면 카페로서는 좋겠지만 일시에 손님을 많이 받아야 되는 운영상의 측면은 되게 불편해요. 의자 테이블 배치를 많이 하면서도 혼란스럽지 않고 정결하려면 그리드 형태의 통로를 확보하면서 테이블, 의자들을 배치를 하면 생각보다 좀 많은 좌석을 배치할 수 있어요. 지금 대형 수조들도 보이고 각 테이블마다도 물멍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요. 이런 수조들이 많으면 관리하기 좀 어려워서 운영이 어렵지 않을까 고민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80% 90%는 전자동이에요. 여러분 댁에 있는 조그만한 어항이 손이 많이 가는 거고요. 대형 사이즈의 어항들은 환수, 온도 모든 게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더 훨씬 수월합니다. 예능이나 각종 TV 방송에 이런 수조를 키우는 게 붐이더라고요. 근교 나오셔서 구경하시면서 구매도 하실 것 같은데 어류들, 뭐 아니면 장식품들 다 구매할 수 있는 건가요? 프랜차이즈 카페에 가면 많은 커피 관련 용품들, 음료 관련 용품들을 팔잖아요. 그게 브랜드력이 있어야 팔릴까 말까. 뭐 그렇잖아요. 일반적인 개인 운영 매장에서는 음료만 팔지 그런 용품들을 팔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는 틀려요. 들어오시면 주문 장소가 있죠. 근데 주문 장소 앞에 수조에 관련된 용품 이런 것들을 직접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시면 사가기도 하시고 주변에 이런 취미 생활을 즐기시는 매니아층께서는 일부러 와서 구매를 해가시기도 하고 매출을 판매와 음료 이 두 가지를 다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외곽에 있는 카페들은 또 주말에 또 손님이 좀 몰리니까 매출에 걱정들을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요소들로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가 1층도 100평, 2층도 100평이라 했거든요. 2층은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좀 디자인들이 중간중간에 보이는데요. 이게 직접 하시려고 하면 좀 사실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 국제 대회에도 이 수조를 예쁘게 꾸미는 대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문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들듯이 해줘야 되는 거고요. 뒤에서 지금 폭포수처럼 이렇게 내려가고 또 그걸 환수시키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그리고 물고기들 구성도요. 요 안에 생태계가 있거든요. 진짜 생태계네요. 네, 작품성도 작품성이지만 이 안에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아쿠아리움 생각하면 약간 그 뭐라고 하죠? 비릿한 냄새, 약간 좀 꿉꿉한 냄새 때문에 가는 걸 망설여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기는 들어왔을 때 그런 게 전혀 없고 너무 쾌적하다는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이런 아쿠아리움은 대형 센터나 뭐 백화점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근교로까지 찾아오는
끌어오는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 소재와 아이템이 재밌어요. 대형 쇼핑몰에 입점을 해 있는데 대형 쇼핑몰의 입점을 쇼핑몰 운영자께서 제안을 한 거예요. 시설비도 지원해주겠다. 수익도 혜택을 주겠다. 왜 그러냐? 집객 효과 때문이에요. 이런 아이템이 있어줘야 주말에 아이들과 어른들이 이제 오죠.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이 이것도 필요했지 하면서 주변 쇼핑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집객 효과가 되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형 백화점 쇼핑몰에 가면은 아쿠아리움이 있어요. 그 아쿠아리움이 집객 효과의 선두주자입니다. 아쿠아리움을 여러분들이 가시려면 3만 원, 4만 원의 입장료를 내요. 근데 아쿠아리움을 운영하는 분은요, 그 3, 4만 원이 적자예요. 물, 관리, 전기 이런 것들이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게 아쿠아리움인데, 근데 왜 운영을 하냐? 집객 효과 때문에 다른 쪽에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아쿠아리움은 수백억의 투자비가 들어가고 수십억의 운영비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아쿠아 카페 컨셉은 그 투자비에 비하면 뭐 10%나 차 될까요? 저렴한 비용으로 투자하면서 집계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계신 건물주께서는 바깥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빈 나대지 공터가 아직도 많아요. 거기에 이 건물과 똑같은 사이즈, 한 층에 100평씩 2개 층의 사이즈를 신축으로 계획하고 계시고, 거기에 본인께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고깃집과 일식집을 오픈을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거에 대한 설계, 공사 예산 지금 뽑고 있어요. 이렇게 몰리는 손님을 그냥 보내기가 아까운 거예요. 먹거리, 또 식사로 이어지는. 이 아쿠아 컨셉이라는 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요소가 되는 맞습니다. 거네요. 여기 테라스도 살짝 있어서 저희가 나가서 한번 테라스 공간도 보여드려 볼게요. 역시 외곽은 탁 트이고. 반면에요. 네. 특별할 것도 없어요. 답답한 도심에서 벗어난 건 맞는데 그냥 논이에요. 저 앞에는 심지어 축사도 있어요. 그런데도 손님들이 많이 오신다는 거. 이 방송을요,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도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 건물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지 고민하시는 분들, 창업을 하고 싶은데 이런 어떤 새로운 아이템 곁들여졌으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공사 기간이 네. 어느 정도나 걸리나요? 지금 저희처럼 H빔에 판넬 구조로 한다면 공사 기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5개월에서 7개월 사이면 충분하고요. 이 현장은 나대지에 신축을 하다 보니 뭐 형질 변경 내지는 진입로 공사 이런 인허가, 국가에 의존해야 되는 행정적인 기간 때문에 좀 많이 걸렸어요. 근데 순수 공사 기간은 5개월, 7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이걸 내가 해야겠다 하면은 보통 몇 개월 전에는 문의를 드려야 좀 수월할까요? 신축 인허가는 2, 3개월이면 다 통과가 되고요. 공사는 5, 6개월이면 되니까 인테리어 요소, 가운형 이런 것도 다 필요하시니까 네. 10개월에서 한 1년 전에 연락을 주시면 오픈까지 문제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는데 비용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비용 어느 정도나 드나요? 신축 공사 비용을 인테리어까지 포함해서 평당 500만 원에 10억으로 공사를 마무리했고, 수조 이런 부분들은 2억 원 정도의 별도 발주를 통해서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세세한 게 또 있으시겠지만 전체 큰 틀을 갖추는 데는 12억의 공사비로 이 건물을 완료를 하셨습니다. 근데 근교면 이렇게 100평, 200평 단위가 크게 해야지만 공사가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서 네. 최소 평수나 공사 금액이 있나요? 외곽의 베이커리라면 주차가 편하고 매장이 넓을수록 좋아요. 정말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에 많이 몰립니다. 그러면은 그 손님들을 돌려보낼 수도 없고 줄을 세울 수도 없어요. 도심가에 점심 드시겠다고 핫플레이스에 줄 서는 거랑은 조금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는 좀 있어야 된다. 최소 100평에서 이제 시작은 해야 고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돌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하는데 인원도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좀 보통 몇 명이나 필요할까요? 수조형이라고 해서 더 필요한 거 아닙니다. 80, 90% 자동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카페 운영 인원수로 충분히 감당이 됩니다. 참 건물 투자라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누가 맡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죠. 인생 빌딩 찾기 프로젝트가 정확히 어떤 걸까요? 옛날에는요, 건축 인허가 받아서 공사 지으면 됐어요. 어떤 형태의 건물을 어떻게 용도로 지으면 되는지도 뻔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고민할 것도 많고 시공 프로세스도 너무 복잡해졌어요. 팀이도 뭐 한두 가지도 아닙니다. 이 모든 절차들을 일반 건물주께서 밟아 나가실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고금리 시대라 들어지면 들어질수록 손해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전 회사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드리면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는 모든 프로세스 과정 하나하나를 이해하실 때까지 설명드립니다. 납득시켜드리고 결정하실 수 있게 합니다. 덮어놓고 저 믿고 투자하세요, 이게 아닌 거죠. 저 믿고 투자하세요 라고 하는 거가 과연 그렇게 되냐는 거죠. 투자를 해서 손해를 봐도 건물주가 손해를 보시는 거고, 벌어도 건물주가 버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좀 찾아주시나요? 저희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좋은 매물들을 많이 발굴을 하고 있고요. 그런 물건들이 이제 발굴이 되면 사업성 검토를 해요. 자금 스케줄을 짜고 밸류업을 했을 때 그 임대차를 맞춰가지고 수익이 날 수 있는지 최저가 금리로 할 수 있게끔 유능하신 지점장님들하고 지금 연결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절세 전문가를 통해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끔 맞춤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도와주시는 부분도 클 것 같은데요.
단순하게 건물 한번 싹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판단이 몇십억 투자의 어떤 기준이 흔들려 버리는 상황들 너무 부지기수로 많이 받았어요. 일단은 매수 전 검토만 요청하셔도 리스크를 굉장히 줄이실 수 있는데 건축 전문가로서 예상 비용 발생될 수 있는 어떤 리스크들, 기간들 제가 다 책정을 해드리면 그때 매수 검토하시면 되거든요. 건물 안에를 건물주가 안 보여주셔도 90% 검토 의견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제 역할이 크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 빌딩을 찾아주시고 밸류업을 하게 되면 끝나나요? 구해줘 공실팀에서 전국에 있는 부동산하고 좀 협업을 하고 있어요. 최대한 빠르게 임대를 마치고요. 세입자 관리까지 지금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빌딩 유지관리 부서를 신설을 해서 그 역량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물 새죠, 바람 생기죠, 간판짜리 지저분하게 만들죠, 원상복구 안 하고 적당히 타협 보고 빠지죠. 자, 그럼 1%짜리 건물이 되는 거예요. 오래돼서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관리를 안 해서입니다. 결국엔 밸류업도 중요하지만 이 밸류업된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게 계속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보통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 컨설팅이라고 해서 비용을 좀 받더라고요. 저희는 컨설팅 비용을 받질 않아요. 투자자분들이 병원의 원장님도 계시고 뭐 로펌에 계시고 다들 저는 머리 좋고 똑똑하신 분이니까 숨길 수 없어요. 저희 구조를 알려드리자면요, 중개팀에서는 중개 수수료만 받으면 됩니다. 공사팀은요 수익률 10%만 나면 돼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같은 저희 건물 안에서 중개팀, 공실팀, 매각팀, 건축사님 위에 계시고 우리 디자인팀 상주에 있으니까 일이 어렵질 않으니 굳이 추가적인 비용도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 구조를 갖춰놨습니다. 건물을 찾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 혹은 노후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내 건물이 혹시 인생 빌딩이 되진 않을까 검증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저희 시공자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곽에 내가 직접 운영하면서 건물도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생각해보실 만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건물주께서도 똑같은 규모의 건물을 신규 투자를 네. 이제 결정하실 수 있었던 거죠. 저렴한 비용에 빠르게 공사를 해서 집객 효과를 잘 일으켜서 올 수 있는 카페에 손님들을 놓치기 싫으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네. 저희 사례를 들어보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만족하시다 보니까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수익면이나 이렇게 투자면에서 효과를 봤다고 느끼시지 못하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사실 이렇게 해서요 저희가 춘천에 위치한 아쿠아 카페를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컨셉이 아니더라도 워낙 대형 카페를 많이 하셨다 보니까 대표님 머릿속에 어떤 아이디어가 또 있을지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는 다음번에 또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